1분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독해 논리, 구문, 정확한 해석 또는 문법 분석 아닙니다. 국어책 읽을 때 여러분 논리, 구문, 정확한 분석 하시면서 책을 읽지는 않지요. 그것은 영어의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수능 영어 듣기에 관해서도 풀이법을 적용하는 것들을 가끔씩 봐요. 뭐 이렇게 풀어라. 이거 하는 거 바보입니다. 몇 번 여러 번에 걸쳐서 직접 풀어보시면은 어떻게 유형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을 풀이법을 적용할 필요 없고요. 두 번째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듣기 다 맞는 거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듣기 소홀히 하지 마시고 독해보다 듣기 뭐 하나 이상 틀린다 라고 하면 반드시 꼭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특히 주의할 것은 듣기 할 때 발음에 절대 신경 쓰지 말으셔야 됩니다. 가끔씩 발음 연음 가르치고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 책 필요 없습니다. 수능은 정확히 발음해 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발음하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거에 신경 쓰다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주의할 건 하나가 있습니다. 독해가 느린 학생은 듣기도 약합니다. 그 이유는 들었을 때 그것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바로 시간 때문이죠. 시간이 빠르게 지나는 듣기는 그게 되지 않을 겁니다. 특히 구문 분석에 익숙한 학생들은 듣기도 약한 경우가 상당히 있죠. 적어도 듣기는 95% 이상 최소 다 들어야 됩니다. 대충 뭐 70% 듣고 문제를 찍는 학생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어떤 경우는 뭐 3개 이상 틀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95% 이상 내가 들을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반드시 가야 될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고 난이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독해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듣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쓸데없는 거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발음 같은 거 또는 풀이법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거 시간 낭비입니다. 물론 뭐 영어만 자기는 하겠다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 자기는 그게 더 편하다 하십시오. 말리지 않겠습니다. 바보는 그냥 바보의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한 번 실수한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건 바보다라고 제가 알기로는 잡스가 말했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두 번째 특징, 독해의 특징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리, 구문, 정확한 분석 아닙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국어책 읽을 때 역시 하지 않습니다. 상식입니다. 이거는 상식이에요. 그리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어요. 자, 우리가 대화하는 게 논리인가요? 그런 거 따지는 것 자체가 바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꼭 영어만 들어가면 논리 이런 말 들어가죠. 구문, 분석 이런 거 들어가죠.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인 증거를 대겠습니다. 예.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를 배운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에 비해서 효율은 무지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저는 문법이라고 보죠. 자, 그러면 미국 사람이 또 뭐 유럽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그 외국어를 빨리 외우냐? 자, 머리 IQ는 제가 알기로는 특히 우리 일본이나 우리나라, 중국 같은 경우가 평균 IQ가 105인 걸로 알고 있어요. 반면에 백인들 IQ는 1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머리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바로 선생님입니다. 문제는 이 선생님이에요. 자신이 배웠던 이 문법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강의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도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겁니다. 세계에서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독해도 못합니다. 절대 독해 상위권 아니에요. 유럽이 더 상위권입니다. 자, 이런 나라들은 왜 영어를 잘하는 것일까? 외국어에 특히 강한 것일까?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머리가 나쁜 건 분명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머리가 나쁜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답률은 빈칸인데요. 74.9% 제일 높았습니다. 그 바로 밑으로는 60%로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논리적으로 풀라 해가지고 뭐 빈칸을 뭐 정확히 읽고 그리고 앞에만 정확히 보면은 답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분도 있죠. 미친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한 5%? 예, 5% 정도. 자, 밑에 있는 거를 뭐 한두 개 보고 바로 답을 고른다. 이 정도는 미친 겁니다. 예, 그런 거 하시면은 망합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면은 문제는 속도예요. 독해 속도. 또 독해 속도라니까 어떤 사람 뭐 이거 앞을 읽고 나서 뭐 뒤를 예측하라는 등 정신 나간 겁니다.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거예요. 예측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측됐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측하라는 것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여름에 길거리를 걸으면서 걸을 때 왼쪽 발이 나가는 걸 예측하라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정말 과학적으로 보이는 듯한 비과학자. 다시 말하면 약장수죠. 네, 어떤 경우도 예측하면서 읽지 마세요. 그거는 무의식에서 가능한 색이지 의식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웃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짓인 거죠, 한마디로. 그런 뭐 유명세를 이용해서 그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영어 못합니다. 중요한 건 못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어를 가르칠 어떠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없다. 이게 더 정답이겠죠. 영어 좀 한다 그러면 다 영어를 건들고 있어요. 뭐 미국에 갔다 왔다 영어 한다. 뭐 어디 고등학교 졸업해서 뭐 대학 뭐 대한 영문과 나왔으니 가르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거하고 영문학은 별개예요. 또 영어를 고등학교 때 잘했어.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어. 아닙니다.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이. 나 서울대 나왔으니까 영어 가르칠 수 있어. 그것도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 서울대가 모든 거에 맞는 키 아닙니다. 그들이 배웠던 영어는 그냥 수능 영어예요. 거기서 어떤 문법밖에 없죠. 외국에서 배웠을 때 좀 다르죠. 그러면 조금 뭔가 이건 아닌데라는 것을 깨우치죠. 근데 뭔가 아닌데까지는 좋아요. 근데 거기서 더 들어가서 자신의 강의를 확신하는 거, 그거가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키죠. 물론 그들은 교재로서는 좋습니다. 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강의할 것은 딱 하나도 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만 하는 겁니다. 떠드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듣는 여러분들하고 대화해 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교재지. 그 사람이 영어를 가르치려고 하는 순간 그거 훌륭한 교재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강사가 똑같아집니다. 자, 영어 강사 그냥 말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죠. 읽어보고 바로 해석해하고 들어가면 된다 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자, 시작해볼까요? Our kitchens owe much to the brilliance of science, and a cook experimenting with mixtures at the stove is often not very different from the chemist in the lab. We add vinegar to red cabbage to fix the color, and use baking soda to counteract the acidity of lemon in the cake. It is wrong to suppose, however, that blank. It is something more basic or older than this. Not every culture has had formal science, a form of organized knowledge about the universe that starts with Aristotle in the 1st century BC. The modern scientific method in which experiments form part of the structured system of hypothesis, experimentation, and analysis is recent as the 17th century. The problem-solving technology of cooking goes back to thousands of years. Since the earliest Stone Age, humans cut raw food with a sharpened flint. We have always used invention to devise better ways to feed ourselves. 자, 그럼 올라가서 전체를 쭉 보시면 이해가 되는 문장입니다. 그요.
자, 우리의 부엌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과학이라는 것에 비추고 있죠. 그런 브릴리언스라는 몰라도 푸는 지는 없습니다. 하여튼 과학의 찬란함에 우리는 덕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리사가 실험을 합니다. 믹서, 혼합물을 가지고 스토브에서. 자, 그것은 흔히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화학자와 실험실에 있는 화학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식초를 레드 캐비지에 넣어서 색깔을 고착화시키고, 그리고 베이킹 소다를 이용해서 카운터 액트, 반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산성을 중화시킵니다. 레몬의 산성을 케이크에서. 자,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이에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것은 뭐 이렇습니다는 얘기예요. 잘못이라고 하니까 잘못인가 보죠. 계속 가보죠. 자, 그것은 어떤 거냐면 그 이상의 기본적이면서도 올드한 것입니다. 이것보다는 뭐 이것저것 의미 알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서 찾고 뭐 그런 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 모든 문화라는 것은 포멀한, 그러니까 인포멀이 반대죠. 공식적인 과학이라는 게 모두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형태의 조직화된 체계화된 지식인 거죠. 그 공식 잉글리시 사이언스라는 게 그것은 우주에 관한 조직화된 어떤 한 형태의 지식인데요. 그것이 시작한 건 아리스토텔레스 때 시작했고요. BC 4세기 때 시작된 겁니다. 이거는 의견이 있겠네요.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과학자로 보지 않는 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근데 과학적 메소드라는 것은 그 방법에서는 실험이 어떠한 부분의 구조적인, 그러니까 구조화된 그런 시스템에 그것을 형성합니다. 그것을 만들어요. 그것은 구조적인 게 뭐냐? 가설을 하고 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분석하는 거죠. 이게 뭐 체계화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실험의 과학적 방법이라고 보겠죠. 자, 이것은 최근에 17세기만큼 그렇게 최신의 것입니다. 굉장히 이르다는 얘기죠. 자, 문제를 해결했던 그러한 기술, 요리 기술은 더 거슬러 올라가요. 수천 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최신이고 음식에 쓰이는 기술은 오래됐다는 얘기죠. 자, 초기 스톤에이지 시대의 인간들은 날것의 그런 음식을 날카로운 그런 부싯돌 같은 돌로 잘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벤션, 발명을 해서 결국 뭘 고안했죠? 보다난 방법을 고안했죠.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이기 위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전체 내용이 뭔지는 아시겠죠? 이제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부정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과학이라는 것은 철학과 관련이 없다. 철학? 나올 리가 없었죠. 아리스토텔레스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없습니다. 가설은 프로브, 입증될 수 있다. 싱글 에스페리먼트, 단 한 번의 실험이 입증될 수 있다. 이런 내용 없었죠. 자, 우리가 제거법을 정확하게 한번 읽고 나서 답이 이거다라 떠오르지 않으면 제거법 아시죠? 하나씩 소거하는 거, 그 방법 쓰는 겁니다. 테크놀로지는 단순한 그런 과학적 생각의 적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는 다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과 기술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단순한 애플리케이션 어플라이즈 적용은 아니다. 왜? 아니다만 여기 있었어요. 그런 단지 그것만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괜찮아요. 그렇죠? 다음 요리는 항상 포멀 공식적인 공식적인 사이언스의 별개 독립된 별개다. 자, 요리는 공식적인 그런 과학과는 별개다.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앞에 뭐라고 했죠? 낫이 들어갔습니다. 분명. 그러므로 과학은 공식적인 과학과 별개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항상 별개다가 아니라 별개가 아니다가 됩니다. 부정으로. 그러므로 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죠. 따로 움직였죠. 연도도 달라요. 그다음에 음식이라는 게 요리됐는데 단지 뭘 통해서만 문제 해결하는 기술을 통해서만 요리가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문제 해결 기술을 통해서만 음식이 요리된 건 아니죠. 과학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이 음식에서 과학이
기술과 함께 갔다. 뭐 과학이 기술의 어떠한 단순한 적용이다 라고 볼 수는 없다가 정답이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예, 소거해 보시면 이게 저대로 탁 안 떠오른다면 하나씩 소거해 보면 확실하게 1번 아닌 거 알 수 있고 2번 아닌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3, 4, 5번이 가장 오답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쪽에서 비슷하죠. 요리가 항상 예, 과학과 독립돼 있다라는 뜻이니까 독립돼 있다?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독립돼 있지 않다는 것도 이상하죠. 그렇죠? 이것도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뭘 통해서 only 단지 문제 해결하는 기술을 통해서만 음식이 요리했다는 것도 아닌 거죠. 돌로 까서 돌로 때려서 이렇게 음식을 만든 것만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전체를 다 합치라는 거예요. 문제 특징은 이거예요. 전체를 너 다 합쳐라. 1, 2번 보지 말고 다 합쳐봐. 그 앞에는 과학이 역시 테크놀로지라는 그 식사 음식 만드는 것에 도움을 줬다. 사실이다. 그런데 하면서 이것이 꼭 과학만 갖고 시작한 게 아니라 기술의 발전이 있었고 그 전에 그리고 과학이 덧붙여진 거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야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건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기술이 과학적 생각의 단순한 적용만이 아니라 따로 발전도 했다라는 얘기죠. 옛날부터 계속 해왔던 것이다 라는 말 되고요. 그리고 왜 4번이 아닌지도 알 수 있는 거죠. 요리가 항상 독립돼 있다라는 거 아닌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것만 갖고 됐다는 5번도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이런 문제 터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는 학생이 있거든요. 잠깐 볼까? 이건 아니라고 했어 분명. 그러니까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과학이 요리 실험이 기술로 보고 요리 실험이 과학의 덕을 봤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했으니까 과학의 덕을 본 건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요리는 항상 과학과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다. 독립된 게 아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제가 억지로 맞춰보고 있는데. 자, 음식은 요리는 기술, 과학이 아닌 기술을 통해서 됐다.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게 국부적인 것을 보고 꼭 however를 신경 써서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왜? 뒤에 나오거든요. 기술이 아닌 테크놀로지, 과학이 아닌 테크놀로지가 아닌 사이언스가 아닌 테크놀로지 이용해서 했던 거 나오니까 정답은 5번. 음식이라는 건 사이언스가 아니야. 그쵸? 사이언스가 아니라 요걸 통해 된 거라고 순간 앞에 있는 걸 다 까먹은 거죠. 이거 분명 여기서 얘기했거든요. 분명 도움을 줬다는 게 있는데 불구하고도 다 바꾸게 되는 결과가 나온 거죠. 네, 하여튼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수능 영어 듣기는 풀이법 적용하면 바보. 수능 영어 듣기는 발음 연구하는 것도 바보. 그건 절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해가 느린 학생은 듣기도 약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듣기 다 맞아야 됩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독해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오히려 못한 학생들은 독해를 논리 구문 정확한 분석하면 국어책 그렇게 오늘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게 정상적인 독해인가? 대화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읽으면 알죠, 우린. 그냥 이해하면 1등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런 짓거리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강사들은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서울대 나와도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지식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여러분의 고등학교 수준 아닙니다. 전 세계 어학이 여러분 고등학교 수준 아니에요. 고등학교 전교 1등 해도 세계적인 어학 그런 거 몰라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나 유명하다. 유명하다는 것과 그 사람이 답을 갖고 있다는 것도 별개예요. 유명하다는 건 단순한 인기이고 개그맨 인기 있습니다. 개그맨 영어 가르치면 되겠네요. 세 번째로는 어떠한 어떤 뭐랄까요, 외국에 갔다 왔다. 근데 영어 잘하실 겁니다.
이분은 그냥 교재로서 좋습니다. 아주 좋은 교재입니다. 그럼 이분이 가르치는 게 여러분에게 정답 아닙니다. 그랬으면 이미 우리나라 영어 잘했어야 돼요. 옛날부터 외국 갔다 온 분들도 굉장히 영어 강의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실은 그렇게 쉽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영어는 고등학교 수준 아닙니다. 영어 가르치는 거를 얘기한 겁니다.